삼성전자 공장이 멈춥니다. 나흘 뒤입니다. 파업 찬성률 93.1%. 5만 명이 18일 동안 라인을 떠납니다. 그 손실이 최대 10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6분의 1이 18일 만에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직 절반만 보고 계신 겁니다. 이게 단순한 노사 싸움이었다면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21년 동안 보수정부도 진보정부도 손대지 못했던 그 카드를 지금 꺼내려 하고 있거든요. 왜 하필 지금인지 그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 있거든요. 이 파업이 왜 하필 지금 터진 건지 그 도화선이 따로 있습니다. 경쟁사인 SK 하이닉스 이야기부터 해야 해요. 지난해 SK 하이닉스가 노조와 아주 중요한 합의를 했거든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되 상한선을 없애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상한선을 없앤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기존에는 성과급의 최대 얼마까지라는 한도가 있었는데 그 한도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회사가 많이 벌면 벌수록 직원들도 그만큼 더 받아가는 구조로 바꾼 겁니다. 그 합의 결과로 SK 하이닉스 직원들이 받은 성과급이 기본급의 2,964%였어요. 연봉의 1.5배가 성과급으로 따로 나온 거거든요. 저도 자료 정리하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평생 월급쟁이로 사신 분들이라면 이게 어떤 숫자인지 느낌이 바로 오실 거예요. 한 달 월급의 30배 가까운 돈이 보너스 하나로 통장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소식이 삼성전자 직원들 사이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같은 반도체 회사인데 우리는 왜 이만큼 못 받냐? 그 불만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반응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지난해 9월 6,300명이었던 조합원 수가 올해 4월 말 기준 76,000명으로 불어났거든요. 불과 반년 만에 12배예요.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 동네 반상회가 반년 만에 전국 규모 단체로 커진 것과 같은 거거든요. 이 노조가 삼성전자 역사상 처음으로 과반 노조가 됐어요. 회사 직원 2명 중 1명 이상이 가입한 셈이에요. 그렇게 뭉친 노조가 내건 요구가 영업이익의 15% 상한없이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사측에서 맞불을 놨어요.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중재안이 나왔거든요. SK 하이닉스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앞설 경우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으로 지속 지급하겠다는 안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조건이 충족되면 해마다 40조 원이 넘는 돈이 성과급으로 풀린다고 봤어요. 여러분, 40조 원이라는 돈이 어떤 돈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한 해 6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방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돈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조는 그것도 거절했거든요.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가 있거든요. 노조위원장이 협상장에서 한 말이 있어요. SK 하이닉스와 비교해서 성과급을 받는 건 대한민국 1등 기업으로서 맞지 않다. SK 하이닉스보다 더 받아야 한다는 논리였거든요. 회사도 장관도 정부 중재안도 다 거절하고 오직 21일 파업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했는데 지금 노조는 곳간 문을 완전히 열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곳간이 비어도 상관없다는 듯이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부 중재안까지 거절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선을 넘었다고 보시나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파업이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삶에 어떻게 직접 닿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죠. 이걸 이해하시면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삼성전자 소액 주주가 몇 명인지 아세요? 461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1명꼴이거든요. 자식 결혼 자금 모아두신 분, 손주 학자금 넣어두신 분, 노후 자금 마련해두신 분들이 삼성 주식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은행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불려보려고 삼성 주식 사두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분들 통장이 지금 이 파업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파업이 18일 이어지면 손실이 적게는 18조 원, 많게는 100조 원까지 추산됩니다. 그 충격이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주가가 흔들리면 그 461만 명의 통장이 한순간에 크게 줄어드는 거예요.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옛말에 한 집이 무너지면 동네가 같이 흔들린다고 했는데 지금 삼성은 동네 한 집이 아니에요. 나라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 중 하나거든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의 4분의 1을 넘습니다. 삼성이 흔들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가 같이 흔들리는 구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주식통장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1,700곳입니다.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그 가족들 다 합치면 100만 명이 훌쩍 넘어요. 삼성 라인이 멈추면 그분들 월급도 같이 멈추는 거거든요. 협력업체 사장님들은 또 어떻겠어요? 직원들 월급은 줘야 하는데 삼성에서 주문이 뚝 끊겨버리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그러다 보면 협력업체부터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삼성 공장 근처 동네를 생각해보세요. 평택, 화성, 기흥, 그 동네 식당 사장님들, 세탁소 하시는 분들, 작은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전부 삼성 직원들이 손님이에요. 삼성이 조용해지면 그 동네 전체가 같이 조용해지는 거거든요.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입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파는 물건 100개 중에 35개가 반도체거든요.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반도체 수출이 10% 줄어들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가 0.78% 쪼그라든다고 해요. 숫자가 작아 보이시죠? 0.78%면 우리 돈으로 약 17조 원이 공중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반도체가 흔들리면 환율이 흔들리고 환율이 흔들리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결국 시장 장바구니 물가까지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노조 한 곳의 파업이 461만 명 소액주주 통장을 흔들고 협력업체 100만 가족을 흔들고 시장 장바구니 물가까지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삼성 주식 들고 계신 분 한 분쯤은 계시지 않나요? 이 파업이 남의 일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부는 왜 지금에서야 그 카드를 꺼내려는 건지 21년 동안 아무도 못 빼들었던 그 칼이 어떤 칼인지 들어보시면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정부가 꺼내려는 카드 이름이 긴급조정권입니다. 한자로 풀면 급할 긴, 급할 급, 고를 조, 가지런할 정. 급한 일을 조정해서 가지런히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름은 부드러운데 칼은 무섭거든요. 1963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올해로 63년 된 이 법이 지금까지 딱 4번만 쓰였어요. 평균 15년에 한 번 꼴이에요. 정반대예요. 생각보다 훨씬 드물게 쓰인 거거든요. 첫 번째가 1969년이에요. 우리나라가 막 산업화를 시작하던 때 부산 영도 조선소 파업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00달러도 안 됐어요. 아프리카 일부 나라보다 가난했던 그 시절에 조선소가 멈춰서니까 정부가 칼을 빼들었거든요. 두 번째가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이었어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고요. 자동차 공장이 멈추면 우리나라 수출이 통째로 흔들리는 상황이었거든요. 세 번째와 네 번째가 2005년이에요. 12년 만에 두 번이 한꺼번에 빠진 거예요. 7월에 아시아나항공, 12월에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파업한 거였습니다. 비행기가 안 뜨면 외국 가는 길도 끊기고 화물도 못 보내고 외교까지 막혀버리니까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로 21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 21년 동안 큰 파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진중공업 파업도 있었고 쌍용자동차 파업도 있었고 화물연대 파업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보수정부도 진보정부도 이 카드만큼은 못 꺼냈거든요. 한 번 쓰면 노동계 전체가 들고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헌법에 보장된 단체 행동권을 정부가 강제로 막는 거니까 정치적 부담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이름을 꺼냈고 청와대도 그 발언을 장관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고 확인해줬습니다. 국무총리가 직접 긴급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했어요. 노동부 장관, 산업부 장관, 차관급까지 다 모인 회의의 안건이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었거든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노조 한 개 파업 문제가 국무총리 회의 안건에 올라간다는 게 발동되면 그날부터 30일 동안 파업은 법으로 금지돼요.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로 조정에 나서고 조정이 안 되면 중재위원회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결정이 나오면 노사 모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거든요. 과거 사례를 보면 가장 빨랐던 게 2005년 대한항공으로 파업 시작 3일 10시간 만에 칼이 빠졌어요. 반도체는 업종 특성상 파업이 시작되면 그 이전부터 이미 손실이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파업이 시작되는 21일 당일 또는 그 직전에 칼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파업을 막는 칼이 아니에요. 역대 최대 실적을 내는 회사에서 파업이 터지려 하고 21년 만에 정부가 초강수를 꺼내는 이 상황 자체가 우리한테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 원이었거든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56% 늘어난 숫자예요. 분기 영업이익만으로 57조라는 건 우리나라 역사상 한 회사가 석 달 만에 번 돈 중에 가장 큰 숫자거든요. 회사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파업이냐? 반대로 보면 회사가 이렇게 잘 나가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계산이 노조 안에 있는 거거든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겠다는 농부 이야기 아시죠? 매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었는데 농부가 욕심을 내서 배를 갈라버렸더니 거위가 죽어버린 이야기요. 회사가 잘 될 때 더 많이 받겠다고 회사를 멈추는 게 그 농부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정부의 칼이 이번 파업은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칼이 이 시대의 더 큰 질문까지 막을 수는 없거든요.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싸움은 삼성 한 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에서도 추가 성과급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이미 거론되고 있어요. 반도체 호황이 계속되는 한 이 싸움의 다음 판이 반드시 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도 자료를 정리하면서 가슴이 묵직해졌어요. 우리가 평생 일해온 방식이 있잖아요. 회사가 어려우면 같이 허리띠 졸라매고 회사가 잘 되면 같이 웃는 그 방식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일하면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거거든요. 마산 수출 자유지역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공장으로 가던 우리 누나들, 언니들. 한 달 월급이 지금 돈으로 30만 원도 안 됐던 그분들이 동생 학비 보내고 부모님 한약 지어드리면서 이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 방식, 그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성과를 얼마나 어떻게 나눠야 공평한가?
이 질문에 우리 사회가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노조의 요구가 과한 건지, 그만큼 받을 자격이 있는 건지, 회사가 잘 될 때 더 달라고 하는 게 잘못인지, 아니면 너무 당연한 권리인지, 어느 쪽이 맞는지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정부의 칼이 이번 파업을 30일 동안 멈출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칼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 질문까지 막을 수는 없거든요. 멈추는 건 파업이지 이 시대의 질문이 아니에요. 며칠 안에 이 사태의 결말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나오든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셨어요? 성과는 누구의 것이어야 하는지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주변에 삼성 주식 갖고 계신 분 있으시면 이 영상 꼭 함께 보여드리세요.